그놈의 경제 위기는 언제 오냐고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고 싶은 남자 블랙입니다. 주식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키워드 중 하나는 경제 위기죠. 과연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97년도 말 IMF 사태,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17년도에는 경제 위기가 안 왔죠. 17년도 당시 하락론자들은 17년도 경제 위기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도 계속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고 다니죠. 내년 되면은 20년도 경제 위기를 퍼뜨릴 것 같네요. 과연 그놈의 경제 위기는 언제 오냐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19년도 경제 위기를 말하고 다닙니다. 이 와중에 유명하신 유튜버 돌리님께서는 장단기 금리차를 논하면서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서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을 뺀 값이 0 아래로 내려가면은 1.5년에서 2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은 21에서 22년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이란 용어가 생소하시죠?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정부 및 사적 기업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 증서라고 합니다. 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개인으로부터 10년 동안 1억 원을 빌린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돈을 그냥 빌릴까요? 아닙니다. 매월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가정할게요. 만약 정부가 10년이 아닌 2년 동안 개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자를 50만 원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보다 더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덜 주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년 만기 채권 금리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2년 동안의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10년 동안의 경제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 안에 막말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잖아요. 즉 10년물을 매수한 사람은 10년이라는 불확실성에 베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가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뺀 값, 즉 장단기 금리차가 0 이상인 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과거 사례를 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된 이후 1.5년에서 2년 직후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리가 지금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장단기 금리차를 살펴보기 전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경제지표 개선과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영상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자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단기 채권인 2년물의 금리 상승 속도가 장기 채권인 10년물의 금리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금리 상승이란 이벤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단기 채권인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여 10년 만기 채권에 비해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물의 금리 또한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2년물의 그 채권 금리에 비해 상승 각도는 좀 낮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뺀 장단기 스프레드 값이 당연히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 금리 인상, 채권 가격,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단기 금리차와 경제 위기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장단기 금리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아직 0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떨어진 후에 다시 0 위로 올라오고 나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아직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0 이로 다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2019년 1월 연준 회의에서 연준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늘 고수해오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성명에서 뺐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보유 자산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말에 내놓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추후 금리 인상 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혹은 금리 인상을 그만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지면 오히려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0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만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0으로 향해 가던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장단기 스프레드가 0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제 위기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0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그때 다시 논해봐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장단기 금리차와 경제 위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드렸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